안녕하세요. 혼장마을 20주년 특별기획 오미나가 만난 대한민국 교육 리더의 오미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어 교육의 송호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수학하면 떠오르는 그분, 올림피아드 교육의 양환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올림피아드 교육. 네. 뭐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의 미션 또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압축해서 표현한 미션, 일종의 미션 슬로건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교육, 올림피아드 교육. 근데 우리 이 올림피아드 교육은 교육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네. 혼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 진정으로 이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하고 그러려면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혼을 담아야 된다. 혼을 담아서. 네, 그래서 혼을 담은 교육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존재 이유고 목적이죠. 그래서 슬로건을 영원히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하셨군요.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플립 러닝 뭐 수업 모델을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또 그리고 이걸 개발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10년 들어오면서 그때 정말 앞으로 한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정말 미래 교육을 어떤 담는 미래사의 어떤 변화를 담아내는 어떤 그런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 물론 뭐 이제 뭐 프로그램마다 좀씩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교수학습 모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생긴 150년 전, 200년 전에 생긴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선생님은 이제 계속 티칭을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계속 조용히 하면서 열심히 듣고 이제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잖아요. 아마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이 있는 또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주입식 교육을 좀 끝낼 수 있을까? 이건 어떤 시대적인 어떤 화두라는 거죠. 이제 그걸 고민하고 이제 2010년, 11년, 2년 정도 사실 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게 기존 모델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선해가지고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뜯어고쳐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고 2010년, 11년, 2년 동안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 수업 모델이 많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을 그렇죠.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게 이제 뭐 열린 교육이다, 뭐 토론 학습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학습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교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선생님이 잘하려고 해도, 그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수업 구조상의 문제. 그러니까 수업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 수업 있잖아요. 잘 진행되는 토론 수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전 지식이 있어야 네.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예습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들어와야
사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야 토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 수업 모델은 그냥 예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티칭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전달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에서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달하는 시간을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시간을 축소하고 줄이고 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이들은 기본 지식도 모른 채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봐. 누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건 이런 어떤 구조상의 수업 구조상의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게 예습이죠. 예습을 강화해서 네. 우리가 기존에 전달식 강의 시간에 7, 80% 시간을 티칭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을 한 20, 30%로 줄이고 네네. 그 사전의 예습을 통해서 전달식 강의 내용을 먼저 사전 지식을 이 습득한 뒤에 교실 안에 들어오면 전달식 강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20, 30%로 줄어들고 나머지 7, 80% 시간을 학생들이 자기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어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자꾸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실현할 수 있겠다, 구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거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하시고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블로그를 자주 봐요. 올림피아드 교육의 블로그를 자주 보는데 보니까 거기에 미래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포스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이제 플립러닝을 개발을 하면서부터 같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를 담아내는 어떤 그런 수학 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건데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이 이제 교육을 기존의 주입식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이게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산업화 시대의 모델은 지식을 전달해주면 학생들은 그 지식을 이해하고 그다음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하는 이제 또 평가도 이제 그런 능력을 평가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미 인터넷 뭐 컴퓨터나 뭐 인공지능이 이런 정보화 시대 더구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제가 이제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대학생들이 만든 앱인데 그러니까 법률 검색 서비스 앱이에요. 근데 무려 1초에 10억 장의 판례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무려 10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10억 장의 판례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지식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뭐 분석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역량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은 그런 힘을 길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컴퓨터에 대체되지 않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탁월한 그런 어떤 고유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뭐 이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가지예요. 4C라고 하죠. C로 시작하는. 그래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이게 비판적 사고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소통하는 능력, 그다음에 콜래보레이션, 협업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는 인지적 역량이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은 인지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은 인지적 역량이라기보다는 사회 정서적 역량.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 역량에서도 기존 교육은 지식을 이해하고 말하자면 암기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그걸 중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은 컴퓨터가 다 하는 거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 뭐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창의적으로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쉽게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는 이것을 길러주는 것이 인지적 역량에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하는 힘 이것을 길러주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또 제가 참 중시하는 게 우리는 교실 수업에서 인지적 능력, 그러니까 지식만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핵심 역량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사회정서적 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회에 나왔을 때 뭔가 인간답게 그 사회에 나왔을 때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럼 사회에 나오면 진짜 필요한 게 인지적 능력만 필요하냐? 아니잖아요. 네. 진짜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 길을 추진하고 협업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리더십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은 왜 안 키워지냐? 근데 우리 교육은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협업하지 말라는 거거든.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문제 풀면 컨닝이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교육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지속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학원인들도 공감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사실은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 대표님?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저는 참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가장 어린 나이부터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많은 시간 수학 공부를 하는 나라의 아이들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가장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 하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분들 아시는데. 그러니까 피사라고 아시잖아요. 피사 성적 보면 한국이 수학과학 성적이 이제 세계적으로 항상 이제 뭐 1, 2, 3위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성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흥미도나 이것은 거의 65개 조사국 중에서 거의 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건 아이들이 수포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서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문제고 학교 이런 교육기관의 어떤 교사학습 방법론의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U2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즐겁게 수학을 한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수업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이들은 지긋지긋한 수업,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조용히 했어야 하잖아요. 네, 문제 푸는데 떠들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 주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고 졸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학습 효과가 높은 방식은 모든 뇌과학자들은 능동적으로 공부할 때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수동적으로 공부하게끔 만들잖아요, 이 시스템이. 기존의 전달식, 주입식 방식이 우리 아이들 계속 수동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이 주입식 방식은 효과가 없는 방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배우게 할 거냐, 뇌가. 계속 이제 제가 교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출력하는 공부. 출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지식을 입력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거의 입력하고 암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딜 가나 계속 듣기만 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입력만 시키는 거죠. 근데 진짜 학습효과, 내가 제대로 배우는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배운 내용을 기억에서 꺼내서, 인출이라고 하죠. 이 출력을 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장기기, 그러니까 누런이 연결이 네.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출력하는 공부는 뭡니까? 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 설명해보고 뭐 글로 써보고 토론해보고 이러면 학습자의 능동성이 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켜서 자기가 이해한 바를 설명해보고 이렇게 꺼내보고 선생님이 돼서 뭐 그렇죠. 친구한테 설명을 네, 예. 또 뭐 친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제대로 배운다는 거 오래 기억하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 수학습 방법론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시키면서도 고등학교 뭐 2학년이 되면 60%가 수포자가 되는 네, 정말 안타까워요. 비극적인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수업 방법론의 문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죠. 훨씬 더 잘 기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 오래 기억하는 네, 장기 기억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아이들이 즐겁잖아, 재밌잖아. 네.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이 질문해주면 자기를 존중해준다는 자기 생각을 물어봐주면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나를 존중해준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즐거운 거죠.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몰입하게 되고 재밌게 공부하면서도 학습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성적은 피사 성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 학습 흥미도가 최하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사학습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타인지와 말하는 공부라는 네.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요. 네. 그 책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메타인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아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을 크게 보면 네. 입력하는 공부가 있고 입력학습이 있고 네. 내가 배운 내용을 지식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출력하는 그런 출력학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입력학습이 주의식 방식에서 주로 쓰는 게 티칭이잖아. 그럼 아이들은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보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서 계속 정보를 입력하는 공부인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죠. 네.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얻을 때는 책을 읽고 네. 강의를 듣지 않고 어떻게 확장합니까? 네, 일단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을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입력으로만 끝나버리면 기억이 오래 안 간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출력학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가 배운 내용, 지식, 기억에서 이걸 꺼내면 장기 기억, 그러니까 학습 효과도 높아지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메타인지를 높인다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게 뭡니까?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네, 있는데, 그렇죠? 예, 내가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스스로 캐치내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오 대표님도 학원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아이들은 내가 배우고 설명해주고 나면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캐치해내잖아요. 네. 공부 못한 놈들 특징이 있어요. 응? 설명해주면 알아니? 네, 하는데 네. 시험 보고 나면 황짝 들려. 그러고 뭐 하는 자기가 이야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그런 거죠. 네. 그래놓고는 실수로 틀렸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이제 취약한 건데 최상위권 0.1% 학생들을 이제 조사한 이제 그 설문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최상위권 0.1% 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게 IQ가 아니라는 거죠.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 이제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IQ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IQ가 한 25% 정도 영향을 미친다면 메타인지는 그 2배 정도, 45%가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출력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입력만 하면
네, 강의를 들었어요. 네.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 버리지. 네, 착각하죠 많이. 네. 근데 확실하게 학습자 입장에서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꺼내보면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보고 글로 그렇죠. 써보거나. 글로 이게 꺼내본다는 게 뭡니까? 생각, 지식을 머릿속에 꺼내서 글로 표현을 해, 글로 써보거나 네. 말로 설명해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이 되면 표현이 잘 되면 꺼내지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로 써보려고 하니까 막혀. 네. 말로 설명하는데 중간중간에 막혀. 어설프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꺼내는 공부, 출력하는 공부가 이 장기 기억에 말하자면 우리가 뉴런의 그 연결을 강화해서 어떤 지식을 장기 기억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메타인지를 계속 이걸 이제 발달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아이들이 계속 꺼내 보면서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계속 그런 훈련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출력하는 공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는 공부라는 어떤 슬로건을 그래서 UTM의 슬로건이 네. 말하는 수학의 교육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수학으로 대한민국의 주입식 수학 교육을 혁명하자.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제 말을 해봐라 하면 잘 하나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릴수록 거침이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중학생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이 굳어. 네. 그러니까 이런 학습 문화가 우리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유치원 애들만 해도 뭐 굉장히 질문이 많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학교를 고학년으로 다니면서 어때요? 계속 침묵, 네. 조용히 해, 입담으로. 이제 뭐 이런 어떤 학습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을 못하고 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꿔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뭐 준비 없이 말해라 하진 않고 그러면 말을 할 수가 네. 없죠. 그런데 우리가 플립러닝 모델이 예습을 하잖아요. 미리 이제 예습을 하니까 그렇죠. 집에서 예습을 하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네. 집으로 숙제를 줘봤어요. 예습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와요. 너무 바쁘잖아요. 반에서 한두 녀석이 네. 안 해온 녀석이 꼭 생겨요. 맞아요. 그럼 그 한두 명 때문에 수업 이걸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다시 개념 설명을 막 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앞 시간, 예습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독서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습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예습할 때는 2시간 걸리는 것을 여기서 하면 30분이면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습하고 또 잘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점도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습을 한 뒤에 이제 교실 안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아는 상태잖아요. 기본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입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참여 수업, 학생 참여 중심 수업도 그냥 뭐 기존 어떤 수업 모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고 이게 과거에 이제 구성주의 수업 모델이 다 실패했던 이유인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수업 모델을 바꾸면서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이제 적용된 아이들은 굉장히 이걸 이제 재밌어하고 또 학습 효과도 높고 또 무엇보다 재미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이들이 재밌으면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수학 원장님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 모델 자체를.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보니까 되게 여기 본사의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특별하게 뭐 교직원이라던가 또 직영점이랑 뭐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그 뭐 교육은 어떻게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건가요? 뭐 좀 쉽지 않죠. 이제 우리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죠. 구성원들이 이제 직영 캠퍼스가 지금 한 15개 이렇게 되고 또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이제 한 120여 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가치나 철학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또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참 어느 조직이나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CEO로서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이 올림피아드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철학, 가치관, 미션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지 않고 모든 네. 구성원들이 그것을 공유했을 때 그리고 모든 교실에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실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좀 책 읽고. 연구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책 읽고 네.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뭐 네. 잘 놀 줄은 모르고.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거에 예. 시간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다. 예. 그래서 일종의 뭐 CEO가 이제. 가져야 할. 항해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 또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현장에 있는 것보다 계속 이제 공부하고 또 정보를 취합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 이제 계속 스터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공유하고 조직원들에게 스터디하고 네. 공유도 하시고. 예, 그래서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이렇게 좀 색다른 교육을 프랜차이즈로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맞아. 편한 방향으로 가는 맞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거는 철저하게 본사에서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이제 신규 가맹을 했을 경우에 네. 원장님이나 교사들 또 교육을 반드시 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 선생님들 인선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바뀌면 교육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게 이게 플립러닝이라는 게 수업 구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본질은 그 안에 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열심히 참여해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실제로 구현하느냐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조만 거꾸로 뒤집었다고 해서 플립러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또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익숙지가 않죠. 티칭 방식에 익숙한데 네. 그런, 편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티칭이 많이 이제 줄어든 대신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가 참여할 수 있게 질문해주고 격려해주고 코칭해주고 네. 또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잡아서 이 피드백을 주고 이제 이런 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익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계속 연구와 또 교육 이런 것을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우리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지금 교육과 사업이죠.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육적 가치를 또 구현을 시켜야 되는 이게 두 가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다 뭐 알고 계시라고 보는데 이제 벽돌공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는 두 명의 인부가 있는데 두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면 모르겠냐 이렇게 화를 버럭 내면서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노가다 하고 있다. 이렇게 짜증 섞인 얼굴로 이제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죠. 안 하고 싶은 건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열정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성당을 역사적으로 정말 남을 위대한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소명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내가 무엇을 what 또 어떻게 how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 신념과 대의 이걸 세우지 않으면 이 참 요즘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 견디면서 열정을 잃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교육이잖아요. 네. 이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은 진짜 혼을 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미션이 있고 어떤 대의 신념을 잊지 않으면 참 쉽지 않다. 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혼을,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혼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다루잖아요. 사람의 영혼, 정신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을 만드는 건데, 혼을 담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잘못 만들면, 그거 갖다 버리면 되잖아. 버리거나 깨버리면 되는데. 근데 사람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누가 책임질 거냐.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떨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교육에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어떤, 그 혼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드는 건데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 이게 있어야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자기 확신, 대의, 이것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념이 있을 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가지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네.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돈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짜증나는 거죠. 안 하고 싶고. 열정이 생길 수 없는데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 신념, 확신, 대의, 이것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